그리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세 사기예요. 전세 사기입니다. 어떤 유형의 전세 사기냐면은 매도인이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겠죠. 그리고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은행에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 설정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을 하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일이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팔고자 하는 물건에는 임차인이 없어야겠죠. 임차인이 없어야 돼요. 임차인이 없어 대출 심사를 할 때 전입세대에 열람을 하거든요. 그럼 임차인이 있으면은 전입세대 열람표에 임차인이 있으면은 대출이 안 되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전제 조건은 매도 당시에는 임차인이 없다. 그리고 잔금일을 맞춰 놓는다. 잔금일을 맞춰 놓는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전세금을 편취할 임차인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뉴스를 한번 봅시다. 어떤 사실관계냐면 전세 들어온 날 자신도 모르게 바뀐 집 주인이 집을 담보로 잡히는 바람에 전세금을 날리게 된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세입자의 대항력이 생긴다는 점을 노린 사기 수법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안 당할 수 있는지 정아람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모 씨는 지난 4월 서울 상도동 빌라의 전세 2억 3,500만 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전세 자금을 치르고 이사 온 당일 집 주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근저당 설정 등기일이 같아야겠죠. 만약에 전세 잔금일이 빠르게 되면은 매수인이 이걸 인수하기 때문에 은행인 근저당권자보다 면적 변제받을 수 있죠. 집주인인 김씨가 확정일자를 받기 전 집을 담보로 빚을 내고 잠적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2억 5천만 원을 빌린 다음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부동산에선 동시 계약을 진행한 건 맞지만 임차인에게 고지를 해줄 의무가 없다고. 그러면 누구한테 들어야 되냐니까 변경된 집주인한테 들어야 된다고. 해당 부동산은 책임이 그런데 이 뉴스의 사실관계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그 다음에 매도인과 임차인과의 매매계약, 전세계약 모두 동일한 중개인이 중개를 했죠. 이런 경우에는 법률상 고지 의무가 없을지는 몰라도 신의칙상 고지 의무는 인정될 수도 있겠죠. 부동산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A 공인중개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문제될 부분은 전혀 없어요. 저희는 이 계약서 양식에 맞춰서 그냥 타이핑해서 매수인이랑 매도인이랑 조인시켜서 그냥 여기 장소 제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7월 8월 두 달간 전입한 날 바뀐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는 신고된 것만 29명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진화된 보이스피싱이라고도 볼 수 있죠. 진화된 보이스피싱.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 서울에서 접수된 13건 가운데 10건은 빌라가 많은 관악구나 금천구 등 서남권에 몰려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은 전입한 다음 날부터 인정됩니다. 이를 악용해 전입 당일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수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공인중개사는 조선족 내지 신용불량자 이렇게 해서 보통 부동산에서 그렇게 작업을 해요. 부동산에서 작업을 한다. 부동산에서 사채업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신용불량자들 리스트 뽑아서 그 사람한테 돈 300만 원 쥐어주고 씌워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이사를 온 뒤에 등기부 등본을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게 이렇게 매도인과 매수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돈을 빌리면서 그리고 전세자금도 떼먹잖아요.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을 텐데 왜 이런 짓을 하나 했더니 신용불량자거나 조선족 명의 대여를 한답니다. 이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보통 공인중개사에서 이렇게 작업을 한답니다. 부동산에서 작업을 한대요.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은 부동산과 짜고 거의 관계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중개사를 선정할 때는 오래된 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래된 중개사 사무소. 계약 연도가 5년, 10년 되고 그 지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있는 중개사 사무소는 확실한 것 같아요. 어차피 그런 부동산 중개사가 이렇게 각을 만들어 놓고 하면은 누구든지 안 당할 재간이 없죠. 외부적으로 공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작업을 하려면 이렇게 매수인을 우선 물색을 해야겠죠. 또 신용불량자나
이런 명의자 중에서도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사람을 우선은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물건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금을 편취한 이제 시민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전세금을 안전하게 떼먹기 위해서는 전세 잔금일이 이렇게 이전보다는 더 빠르면 안 되겠죠. 빠르면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부여받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하고 은행에게 떠넘기면은 그래도 은행은 자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힘없는 임차인의 전세 자금을 떼어먹기 위해서 봐요. 매수인으로 신용불량자, 조선족 이런 사람을 섭외를 해서 매수인으로 만들죠. 서류만 떼우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할 때에도 매도인의 의사, 매도인 본인이 맞는지, 등기의사가 있는지, 의사 능력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데 중점이 되어 있어요. 법무사님들께서도 등기를 하는데 매수인은 권리를 취득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매수인 명의 근저당 등기를 설치 위해서는 은행에 본인이 가야 되죠. 본인이 가야 됩니다. 매수인이. 그리고 이렇게 떼먹겠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걸 확인해도 알아차릴 수 없어요. 이제 나중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다 바로 전세잔금 치르자마자 전입을 해도 밀리게 돼 있어요, 순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사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개 단계에서 막지 못해 전세자금을 떼이는 것. 이 핵심은 등기일 이전에 전세잔금일을 맞추면은 대출을 받을 때 전입세대 열람을 바로 당일까지 열람을 합니다. 대출 실행하기 전에도. 그래서 전입을 하면 안 되죠. 전입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날짜를 맞춰 놓는 것 같아요. 최소한 10월 2일 이후에. 근데 10월 1일 이후로 하게 되면은 전세 잔금을 치룰 때 등기부 등본을 떼보잖아요. 잔금을 입금하게. 근데 전세 잔금을 입금하려고 보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신청 사건 처리 중이라고 그렇게 뜨면은 전세 자금을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날짜를 맞추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이런 날짜를 맞추려면 중개사가 맞출 수밖에 없죠. 최근 들어 이런 전세 사기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겠죠. 그나마 요즘에는 대출 규제가 있어서 잠잠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세 사기는 막을 수가 없다.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중개사 사무소에서 물건을 소개받으세요. 최근 전세 사기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알찬 방송으로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